계시던 신동 감독님과 유준열 배우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 감독님, 유준열 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 1, 2부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으나 그 얘기는 또 차차 하도록 하고요. 먼저 신동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과 또 함께 보신 분들 하고 싶은 말씀 하시겠습니다. 일부가 되게 외로운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2부가 있어야만 이 영화는 완성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작업 도중에 혹시나 1부와 2부를 동시에 상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누가 보러 오겠냐. 4시간 반이 넘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경이롭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준열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과 함께. 바로 시작하시죠. 네, 우리 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여기 1부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내밀한 얘기, 깊은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초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미니 토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거든요. 여기 세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저 최동원 감독님 팬이기도 하고 유준열 배우의 팬이기도 한데 제가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봐서 지금 범죄의 구성이랑 전우치 DVD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감독님 작품 보면은 범죄 재구성에는 최창호가 상혁의 성장을 돕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타짜에서는 스승인 편경장이 공이 걱정하고 결국에는 기절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전우치는 스승인 우더방주가 나오지만 우더방주는 전우치 스스로가 소수를 깨우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스승의 죽음을 전우치가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또 스승은 또 죽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외계인에서 일부러 봤을 때 이 성장캐 플롯이 누가 가지고 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2부를 보니까 누가 성장캐를 맡았는지 저는 스스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자주 쓰시는 이 플롯에 대입해서 외계인 시나리오를 처음에 구성하실 때 쓴 인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1부랑 2부랑 같이 보게 되니까 궁금한 게 1부, 2부를 이렇게 좀 길잖아요. 합쳐서 한 4시간 반 정도 되는데 감독님 작품이 항상 보면 초안이야 3시간 이상 나오고 그게 줄여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게 항상 감독님 작품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1부, 2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준열 배우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정말 첫 번째 질문부터 여러분들의 수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범죄의 재구성 개봉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우와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공에게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 죽고 주인공은 좀 각성하는 플롯을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무릎도 역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살짝 일부의 스승이었으나 무릎은 기억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스승이 버렸으니까 그런 스승의 죽음도 있고, 그리고 또는 가드의 소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준열 씨한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무르기 되게 모차르트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살리에르랑 비교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은 되게 얼치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나는 남들과 좀 다른 게 있어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처럼 느꼈는데 실은 그게 남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드가 준 거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 무릎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
시퀀스를 찍을 때의 테마였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아마 유준열 씨가 사랑하는 유준열 씨가 해주실 겁니다. 받아서 한번 유준열 씨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전에 지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재능과 노력을 놓고 이제 고민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능, 특히 이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재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앞질렀을 때의 어떤 낭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스토리도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하늘이 주신 재능이 저는 좀 하늘에서 비나 눈이 올 뿐이지. 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또 재능이 또 저는 낭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좀 점 찍어준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천재, 뭐 재능이 이제 좀 비슷한 뉘앙스로 딱 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낭만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르기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엔딩 시퀀스 마지막 그 가드집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헤어지는 무르고를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 영화에서 남들은 다 재능이 있어 보이고 다 뛰어난데 무르만 그때 정말 어디에서 힘이 나와서 그런 액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어쩌면 무르기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근데 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요즘에 이 말을 정말 하기 싫은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두 가지의 답이나 어떤 내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정답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요즘에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 어떤 이런 뭐 수많은 답들이 있잖아요. 흑백으로 놀 때. 그게 단순히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근데 그냥 그거 두 개 다 갖고 살면 될 것 같아라는 게 요즘에 느낌이에요. 사진전도 그렇고, 뭐 제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도 그런 답을 찾는 과정이 물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답을 여전히 못 찾고 그 과정만 있으면 되고, 그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무릎도 사실은 그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면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상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그게 빠져나가는데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팍 나가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느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준열 씨 보고 그걸 잘 느끼라고 실제 촬영을 할 때 준열 씨가 엎어져 있고 위에 돌 이렇게 파편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인데, 가짜만 놓으면은 이런 걸 깨닫지 못할까봐 또 진짜 분명히 올려놨었죠. 꽤 무겁습니다. 감독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감독님 두 번째 질문, 혹시 4시간 반짜리 1, 2부를 좀 뭐 짧게 하나의 얘기를 볼 의사 있으신지? 보통 편집을 하면 1부도 한 4시간이었고 2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한 3시간 정도였는데,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처럼 중복되는 걸 빼고 설명이 부족한 걸 더 넣고 전체 흐름을 살피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극장에서 상영할 만한 적합한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 작업하는데 이거를 시리즈로 바꿔서 편집하는 건 어때? 그러는데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 2부라도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외의 작업은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세계관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사랑스럽지만 나중에 어떻게 다시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 제일 저 가운데 남성분 고줄이요, 고줄. 저기 가운데 마스크 검정 마스크 쓰신 분. 저는 오늘 영화를 연이어서 처음 봤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시간대 구성하시면서 주안점을 두시는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오늘 2부 같은 경우는 이한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예, 시간대 구성하시면서 편집하시는데 주안점 두시는 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일부 같은 경우는 그 플롯, 그러니까 시간을 구성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실은 스토리의 흐름에서는 과거고 고려 시대가 더 스토리상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 영화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좀 혼란스러웠지 않았나 싶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 그 일부의 마지막 시퀀스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가 봤던 현대가 과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는 되게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2부는 아주 일부보다는 되게 쉬운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이 시간의 흐름을 나눌 때 가장 미묘한 키포인트는 능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파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랑 능파랑 민계인은 그러니까 이한희 씨가 있었던 민계인은 어떤 관계인지 빨리 밝힐 것인지 늦게 밝힐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능파를 어느 영화의 흐름의 어느 포인트에 넣느냐가 이 2부의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적으로는 좌왕이 갑자기 나 죽나봐 이러면서 그 큐브처럼 흩어질 때부터 이제 이 영화의 서사적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왔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손을 빨리 들었고요. 질문을 한 가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해드리려면요. 일단 외계인 1부, 2부 너무너무 잘 봤고요. 1부도 여러 번 보고 2부도 태초 시사회부터 지금 같이 보는 것까지 굉장히 개연성 있게 본 것 같아서 정말 이번 연도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제가 1부를 먼저 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2부에서 개연성 있게 굉장히 많이 풀려나갔던 것 같은데요. 특히 그걸 떡밥이라고 말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님은 처음 영화를 만드실 때 캐릭터 간의 개연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실 것 같은데 그런 떡밥들을 먼저 다 생각해 두시고 1, 2부를 찍으셨는지 그리고 아니면 중간중간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추가된 부분이 캐릭터상에 있는지 그 추가된 캐릭터가 만약에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준열 배우님 정말 응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외계인 2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은 감독님께 하시고 유준열 배우는 덕담을 하는 그런 새해 분위기입니다. 바람직한. 네, 다음에는 네. 유준열 배우 질문을 제가 좀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로 추가된 인물은 없어요. 저희가 그 1년 1개월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다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게 그렇죠, 떡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부는 이게 그 등장인물들이 영화에서 가족이 아니면 다 우연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우연성을 어떻게 탈피할 수는 없는데 등장인물들이 우연히 만나서 그들이 마치 운명적으로 얽히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들 어떤 하나의 막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헤어질지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룩과 이안과 다들 싸워서 썬더는 떠나고 이제 이들은 다 자기의 시대로 가면 영화는 실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는 그 전에 끝나도 되죠. 싹 싸워서 이기고 막
서 있고 음악 나오고 딱 끝나도 되는데 무르기 왜 다시 병단정으로 가야 될까? 이하는 자기 집에 침대로 가잖아요. 그 침대는 작아졌을 뿐이고 이하는 갈 공간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고 이것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이하에게는. 근데 무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르기 어디로 가야 될지 시나리오 쓰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성벽 앞 혹시 그 네네. 시나리오 본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무슨 성벽 앞에 시간의 문 열려서 두신선하고 아이쿠 참 무릎도 한몫했고 이러면서 옆에 지키고 있던 병사가 저 새끼들 어떻게 나가 이러면서 이 뭐라고 하죠 그분들? 문지기 문직인데 그 아르바이트 현대 왔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배우가 그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왜냐면 우리 지금 시나리오 중에 거기가 그거 있었잖아요. 저 경복궁 가는. 있었죠. 그거 있었죠. 얘기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경복궁 가면 우리 문지기들 있잖아요. 저도 했던 아르바이트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근데 그건 실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영화화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고 제가 그 버전들이 생길 때마다 다 준열 씨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열 씨도 뭐가 옛날에 준 거고 지금 뭐가 찍혔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을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떡밥을 회수한다는 느낌보다는 미스테리가 많이 겹쳐져 있길 바랬고 뭐 스포일러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 이 둘은 이 사람이었고 나는 저거였고 뭐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밝혀지는 얘기가 이런 장르적인 외피 안에 감춰져 있길 바랬어요. 네, 치밀한 구성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네, 저쪽 제일 끝에 다음에는 이블로로 갈게요. 저기 끝쪽에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 외계인 1부, 2부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외계인 1부랑 2부 촬영하면서 뭐가 더 힘들었는지 어떤 장면이 더 힘들었는지 아니면 이 촬영하신 배우분들 중에서 감독님께서는 누구가 더 연기를 더 잘했는지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네,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전혀 나가 계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유준열 씨죠. 류준열 씨, 류준열 배우님, 네네. 감독님이랑 좀 이따 사진 촬영은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게요. 나중에 카톡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촬영할 때 힘든 점은 실제로 그 유준열 씨가 액션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GV 자리에서 뭐 추워서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또 좀 깊이가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부와 2부를 다 보셨으니까 저희가 동시에 촬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밀본이라는 곳도 1부에 2부에 다 나오고 병단정도 나오고 가대 집 앞도 나오고 하니까 그 공간들을 촬영할 때마다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 동시에 촬영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밀본을 짓고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그 해에 지구가 난리가 나서 56일인가 연속 장마가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비가 오는 걸 그 처마 밑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한 3시간만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고 그러다가 일본을 다 못 찍고 다음 촬영지로 넘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일본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 겨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준열 씨가 여기서 막 이래서 이렇게 딱 하고 이건 여름이고 여기서 고개 딱 돌리면 여기 겨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워서 고생했다는 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을 넘게 찍으니까 정말 길게는 한 달 정도 출근 안 한 적도 있죠. 자기의 경우는 그렇고 저는 출근을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 같은 건데 마냥 쉬기도 뭐하고 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좀 집중. 저는 좀 늘 작품 끝나고 나면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늘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 난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작품이 아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게 좀 슬퍼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왜 더 열심히 안 했지라는 어떤 작품은 다 그렇지만 근데 유준열 씨의 말을 종합하면 감독은 크게 잘못한 건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쪽 분로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두 번째 앞에 두 번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밀보이라는 곳을 4번을 촬영을 했거든요. 거의 여름부터 겨울까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감독님과 배우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각각 작년에 뵙고 또 부국제에서도 뵌 적이 있어서 더 반가워요. 아무튼 영화로 이렇게 2부까지 완성해서 내주신 거 축하드리고 또 저희가 개봉하면 열심히 볼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기에는 목소리만 연기하신 김대명 배우님 캐스팅 비화 같은 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있을 텐데 분명히 무대 인사 때 혹시 함께 다니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그건 저희가 마케팅팀과 상의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감독님. 처음에는 김대명 씨를 캐스팅한 건 아니고 제가 결정을 잘 못해서 이거 혹시 김우빈 씨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썬더도 하고 썬더 목소리도 하고. 그런데 촬영을 할 땐 제가 대신 무전기로 썬더 목소리를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김우빈 씨와 상의하다가 이건 자기 목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제작자에게 가장 맑은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작자가 그 다음날 이제부터 한국의 드라마를 쭉 보면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후에 김대명 씨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명 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옆에서 썬더 목소리를 해줬는데 그 전에 제가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현장 분위기도 좋고 영화도 잘 찍히고 그래서 김대명 씨는 그래서 현장에 몇 번 오시고 다 목소리만 녹음을 하게 됐죠. 김대명 씨가 스케줄이 있으면 당연히 무대 인사 같이 해야죠. 네. 여기 팬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열심히 박수 치신 분 계셨습니다. 질문. 저 가운데 하얀 마스크 쓰신 중앙에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 그 액션 장면에서 와이어나 CGI 그 악역들을 상대로 액션씬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거 연기하실 때 어땠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유준열 배우께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늘 뭐 예전에는 그린에서 찍고 이런 데서 뭐 신기한 구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반지의 제왕 보고 이러면은 그린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거 보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1부와 다르게 2부가 또 발전되는 CG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저는 사실 신기한 거는 별로 없는데 어떤 그 믿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연기를 할 때. 나 혼자만 너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동료들과의 믿음이나 신뢰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이제 CG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점점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신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기가 막힌 CG가 나온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 좀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은 있어요. 제 스스로가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배우는 늘 상상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과거씬 찍을 때나 그린스크린 찍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동료 의식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실제로 외계인하고 싸울 때 외계인 키가 2m 20인가 그래서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는 있어요. 이렇게 서요 제가. 그 대역이 있어요 외계인 해주는. 그리고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2m 20이 안 되지. 저는 이제 여기 보고 연기하는데 가끔 헷갈릴 때 있죠. 눈 보고 연기할 때 그래서 NG를 저희가 내죠. 내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거는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저 외계인 1부에 이어서 2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박찬욱 감독님하고 함께하는 GV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최동훈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무르기가 택시하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르기 이제 연기를 할 때는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질 거라고 상상하고 연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류진열 배우님 사랑합니다. 네, 유진열 씨.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뜰 앞에 잣나무, 그 다음에 물안개를 잡을 때, 그리고 택시, 그리고 두어온 말이 있어서. 근데 이런 대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대사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 글쓴이의 애정이 담겨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대사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이 있는데 특히 이 영화는 택시하고 나서 갈 때의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인연,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인연들이나 만남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좋은 말 있죠? 인연을 표현하는 데서 좋은 말 뭐 하나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 말고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만 그날 나온 얘기는 무르은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이안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 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맞는 시대에 왔는지도 잘 알 수 없죠. 맞아요. 아마 유치장에 일단 가서 근데 그거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제 인간관계도 좀 돌아보고 진짜로 인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GV 오고 같이 만나고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게 때때로는 너무 신기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런 감정들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디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에 저기 저기 플랜카드 들고 계신 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링거를 맞고 몸이 아프지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특별하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느냐고 감상평을 물었을 때 제 설명이 길어지면 다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냐고 재미없냐고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외계인 2를 보면서 저 원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원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부를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좀 없어가지고 나도 좀 눈물 좀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이걸 보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무르기 한야바라밀을 외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부에서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들 간의 어떤 우연히 만났는데 그곳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그리고 2부에서 이들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이어져 가는 것이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외계인은 외계인으로서 너무 열심히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고, 아, 영화를 보는 게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지난 2년 동안 편집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하는 마음이 계셨는지, 또 류준열 배우님께서도 이 영화를 촬영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지금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그런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에 담고 싶은 게 있었죠. 근데 일부가 흥행이 잘 안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작업할 만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지 막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일단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데 2부 편집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끊었던 담배도 뭐 다시 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다가 맞아, 나는 영화를 정말 사랑했었지. 나는 영화가 재밌고 사랑하고 힘들지만 되게 가는 게 저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줬기 때문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게 영화 감독의 숙명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됐고, 그래서 2부 후반 마지막 할 때는 몰라, 어떻게 돼도 난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이 2부가 너무너무 좋아.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영화들은 다 너무 멋진 아이들이거나 되게 훌륭한 아이들이거나 그랬어요. 근데 외계인은 우여곡절도 많고 촬영도 되게 힘들었지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준열 배우. 어려운 질문이라서. 근데 저는 그 감독님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영화인으로서, 그다음에 선배로서 어떤 무언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무언가가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감독님 좋은 얘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의 어떤 그 집요함, 애정, 그다음 태도, 이런 거에서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힘들어하는 것도 봤고 다시 화이팅하는 것도 봤고, 이런 걸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내가 감독님의 이런 시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처음 작품 들어갈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만 하면 좋은 영화인이 될 수 있겠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게 약간 그거고, 좀 변화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감독님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고, 2부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에 느낀 감정들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멋들어지게 완성을 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영화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이 피곤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때론 들키지 말아야 될 게 있으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근데 그 피곤하다는 게 어떤 틈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잖아요. 밤을 새고 와서도 내가 그녀와 뭔가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왜 우리 막 밤새 통화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감독님 돌아보면
감독님이 했던 얘기들 중에 난 피곤해 죽겠어, 뭐 쉬고 싶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편집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그의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배우고, 그게 제가 다른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올빼미도 더 다른 태도로 좀 접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네. 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자, 죄송한데 저희가 근데 오히려 마지막 질문으로 또 아주 훌륭한 감상평과 함께 마지막 질문의 대답 같은 걸로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극장가의 약속 때문에, 시간 약속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유준열 배우 짧게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나가실 때 앞으로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모든 분들께 미나로 낸 포스터, 스페셜 티켓, 핫팩을 전부 나눠드릴 테니까 나가시는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만큼의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이 영화 끝나고 다음 작품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떤 여러 프로모션 다 좋지만 GV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럴 기회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GV를 통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같이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되나, 하여튼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어떤 영화보다도 굉장히 애정 있게 이렇게 찍은 작품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개봉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미니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 개봉 이제 한 3일 남았거든요. 저희 2부 잘 돼서 여러분들처럼 1, 2부를 함께 보는 또 그런 관객들도 더 많아질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저희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오실 때 말씀드린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주십시오. 자, 질문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은 저 K4 인스타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